네, 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간밤에도 여러 가지 좀 소식들이 주식시장하고 관련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좀 있었죠. 자, 매일 출근길 아침 시황 뭐 잘 듣고 계시죠? 자, 주변 분들한테도 조금 홍보 좀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요 3종 세트 꼭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거 일단 전체적으로 그 홍콩보안법 관련되는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볼까 싶습니다. 홍콩보안법이 저 30일 날 전인대 상무위원회에 통과를 하고 시진핑이 바로 사인을 하고 어제부터 바로 시행이 됐죠. 자, 근데 예상을 어느 정도는 했지만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어제 하루만 370명이 홍콩에서 체포가 됐다 그러죠. 갑자기 이 체포됐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이 생각나는 얘기가 있는데요. 한 15년 정도 전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증권회사 차장으로 재직 중이었었는데요. 거기서 고객분이 어르신이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야, 이 차장 요즘 세상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알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러니까, 그분이 갑자기 생각난다고 옛날에 그 군사정권 때 얘기였겠죠. 저는 어렸을 때 얘기니까. 제가 제대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요. 하여튼 그분이 한 얘기니까 거짓말은 아니겠죠. 그분 친구분이 버스에서 그때 당시에는 버스에다가 대통령 사진도 이렇게 붙여놓고 막 그랬대요. 의자에다가. 자, 저도 본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하여튼 사진은 굉장히 많이 좀 붙여놓고 그랬었죠. 근데 그 버스에다가 사진 붙여놓은 거 대통령 사진에다가 바늘로 요렇게 콕콕 요렇게 찔렀대요. 어떤 사람이. 요렇게 찔렀는데 그걸 누가 신고를 해서 안기부에 잡혀가지고 죽도록 두들겨 맞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요. 자, 지금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우리가 지금 굉장히 좀 자유롭게 살잖아요. 지금 대통령 욕해도 누가 잡아가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또 저 육두문자를 써도 물론 예의를 지키는 차원에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요. 대통령한테 육두문자를 쓰고 장관한테 뭐라 그러고 어떤 얘기를 해도 잡혀가지를 않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잡혀간다. 그리고 지금처럼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아까 얘기했던 대통령 얼굴에다 바늘로 찔렀다고 잡혀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는 그런 시대로 갑자기 돌아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적응이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 국민들이. 그런데 이 홍콩 보안법이 그렇습니다. 자, 그 전까지만 해도 그냥 별다른 제약 없이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에요. 어떤 법이든 간에 어떤 유예 기간을 좀 두죠. 보통 보면 몇 달 뒤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홍콩 보안법 같은 경우는 바로 시행을 해버렸어요. 자, 따지고 보면 우리가 지금처럼 살다가 갑자기 그 군사정권 시대 그런 때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자, 그래서 상당히 좀 불협화음도 크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중국에다가 굉장히 강력하게 제재를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불쌍한 거는 홍콩 시민들만 불쌍하게 됐죠. 자,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의외로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충격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상당히 좀 강했어요. 어제 1.3% 정도나 중국 시장이 올라왔는데요. 자, 경제 지표가 잘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제 지표 하나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이 중국이나 이런 데서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런 폭락 방지팀, 국가팀 이런 것들이 있다고들 하죠. 자, 그래서 그 법을 통과시켜 놓고 이 주식시장 흔들리면 또 좀 난감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힘이 좀 어느 정도 작용한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요. 향후에도 또 그런 힘이 어느 정도는 작용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자, 일단 저 해외 증시들 저 뉴스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백신 관련 뉴스가 있었죠. 저 화이자하고 바이오엔텍에서 백신에 대한 실험을 했었는데요.
자, 45명한테 실험을 했답니다. 근데 45명 전부 다 중화항체가 생성이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약간의 부작용이 조금 있다 그러죠. 지금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큰 건 아닌데 약 75%의 환자들, 투여한 사람들한테서 약간의 뭐 미열 반응이 일어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미열만 있다라면 뭐 그렇게 큰 저 부작용은 아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또 다른 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건 조금 걱정이죠. 일단 뭐 75% 정도 환자한테서 미열 반응이 있었다, 뭐 이렇게 보시면, 요렇게 결과치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경제 지표가 조금 엇갈렸어요, 미국 시장에. 민간 고용 지표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자, 그런데 ISM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상회했어요. 자, 그래서 이 엇갈린 경제 지표 뭐 요런 것들 때문에 또 시장은 조금 좀 섹터별로 조금 틀렸죠. 미국 시장도 다우는 좀 내리고 S&P 500하고 나스닥은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고요. 자, 우려감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코로나19가 미국 쪽에서 굉장히 확산이 많이 되고 있죠. 그래서 뉴욕하고 캘리포니아 뭐 이쪽에 경제 재개 계획 뭐 이런 걸 연기를 한다는 뭐 그런 우려감이 좀 있었고요. 또 셧다운에 대한 뭐 그런 언급도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는 지금 그 경합주 이쪽에서도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오죠. 그 경합주 주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어떤 여론조사를 했냐 하면, 이 코로나19가 지금 굉장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그 책임이 누구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 것 같냐라는 그런 설문조사를 했는데, 예, 여기서 1위가 그 책임은 트럼프에게 있다, 뭐 이런 대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뭐 민주당 텃밭인 지역도 아니고 공화당 텃밭인 지역도 아니고 경합주입니다. 경합주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좀 큰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트럼프는 급했어요. 국민들이 추가 부양책을 원한다, 그러면서 대규모의 직접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거를 고려하고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뭐 우리나라 재난소득 지급했죠. 뭐 이것처럼 또 국민들한테 돈을 주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선거가 코앞에 있으니까 트럼프가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저도 어렸을 때 생각나는 게, 저는 고향이 강원도 태백이었어요. 그 탄광촌이었죠. 자, 그런데 그때 선거 때마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애들이 집집마다 입는 옷이 똑같은 경우가 많았어요. 거의 뭐 같은 종류의 옷을 입고 다니는, 겨울에 저 파카는 아니고 오바라 그러죠. 자, 그거를 나라에서 선거 있기 전에 막 이렇게 나눠줘서 애들이 집집마다 거의 뭐 그 옷을 입고 다니는 애들이 참 상당히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자, 이 트럼프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것까지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돈을 뿌려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변동성이 너무 크죠. 자, 뭐 시장 자체는 제가 아침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들, 21평선에서 저항 뭐 그런 부분들을 뭐 굉장히 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22평선이 화요일 정도 되면 꺾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많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계속 그게 22평선이 저항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하지만 종목별로는 정말로 예상 밖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저 어제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오전에 경협주들 상당히 좋다가 또 뭐 오후장 무렵에 이 방산주들 이런 것들을 쭉 치고 올라오고 굉장히 어지러워요. 자, 뭐 제가 그렇게 우리 뭐 조그맣게 유료방 하나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그렇게 했어요. 지난주인가 지지난주인가 이 경농이란 종목을 11,500원 아래에서 매수를 하십사 하고 회원님들한테 말씀드려서 그때 다 샀습니다. 11,500원 아래에서. 그런데 어제 보니까 갑자기 오전에 갑자기 막 쭉 치고 올라와요. 그래갖고 뭐 저 너무 급등했다 싶어서
좀 팔았습니다. 좀 어느 정도 팔았는데 그 가격이 14,000원 위에서 팔았어요. 14,100원, 200원 정도 뭐 그쯤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게 오후장에 보니까 또 12,000원까지 또 내려왔어요. 자, 이거 적응되십니까? 만약에 저 추격 매수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우리가 판 주식 그걸 산 사람도 추격 매수를 좋아하는 사람이 샀겠죠. 그 사람 같은 경우는 14,000원 넘어서 사서 중간에 손절을 안 쳤다는 가정을 하면요. 어제 12,000원까지, 어제 장중에 12,000원까지 빠졌었으니까 이거 얼마입니까? 거의 뭐 한 20% 가까이 뭐 10몇 프로 정도 그냥 바로 앉은 자리에서 바로 손실이 나요. 그래서 지금 시장은 여러분들 종목을 그렇게 좀 쫓아가서 사서 수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만만한 시장이 아닙니다. 그저께 굉장히 시끄러웠었죠. 뭐 중국 관련주 한알령 해제 막 이러면서. 근데 결과는 엊그저께 좀 윗꼬리를 달고 어제 다 마이너스가 났잖아요. 여러분들 쫓아다니다 보면 이런 데 물리면 멘탈이 이게 무사치가 못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멘탈이에요. 자,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좀 많이 지나갔네요. 자, 글로벌 증시 동향 움직임들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한 1.3%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홍콩이 0.52%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시장은 좀 혼조권으로 마감됐어요. 자, 다우가 뭐 0.3% 정도 하락했고요. S&P 500이 0.5%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3대 지수 중에는 나스닥이 가장 또 크게 올라서 일단 10,000포인트 이상에 좀 갖다 놓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된 하루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1.48% 정도 하락 마감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 시장이 나스닥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이런 쪽에 조금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걸 보면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떨어진 거는 그렇게 썩 좋은 그런 모습은 아니다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자, 나스닥 시장 움직임 모습 10분봉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좋았어요. 어제는 보시면 쭉 이렇게 급등하는 모습이었다가 또 눌렀다가 또 올랐다가 눌렀다가 또 올랐다가 뭐 막판에는 살짝 좀 눌러주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이 됐는데요. 자, 괜찮은 모습으로 마감된 거죠. 장중흐름, 나스닥 시장 장중흐름 상당히 좀 이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봉에서도 마찬가지 10,000포인트를 상회하면서 마감이 된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괜찮은 모습이에요. 그런데 미국 시장 같은 경우도 내일이 휴장입니다. 내일 저녁, 금요일 저녁은 휴장이기 때문에 오늘이 연휴로 들어가는 그런 마지막 날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저녁 같은 경우는 조금 눈치 보기 장세 뭐 이런 것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자, 이 부분 참고해서 보시고요. 수급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까지는 미국 시장이 있습니다. 내일이 휴장이란 얘기예요. 자, 우리나라 증시 수급 동향 한번 짚어보면요. 뭐 어제는 별 특별한 그런 동향은 없었죠. 개인 투자자가 88억 정도 샀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1,600억 정도 팔았고 기관이 1,500억 정도를 샀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 한번 보면 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673억 정도 매수, 외국인들 220억 매도, 기관이 360억 정도를 매도하는 모습이었고요. 뭐 역시 뭐 어떤 특별한 두드러지는 그런 동향은 없었습니다. 자, 선물시장도 한번 볼게요. 선물시장 개인이 758억 순매도, 외국인들이 528억 정도 순매도, 기관이 173억 정도를 순매수를 했고요. 자, 그럼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코스피 시장에서 조금 팔고 코스닥 시장에서도 좀 팔고 선물 시장에서도 조금 판 그런 모습이었죠. 자, 근데 뭐 선물 시장에서 520억 정도면 이거는 뭐 의미를 둘 필요는 없는 숫자입니다. 자, 옵션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콜옵션 쪽에서는 외국인들이 7억 정도를 순 매도했고요. 금융투자가 한 4억 정도를 순 매수했습니다.
풋도 한번 볼까요? 외국인들 풋 6억 정도 순매도, 금융투자 풋 11억 정도 순매수. 자, 결과적으로는 외국인들은 양매도, 금융투자는 양매수, 콜옵션도 사고 풋옵션도 사고, 외국인들은 콜옵션도 팔고 풋옵션도 팔았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지금 뭐 만기 지나고 난 다음에 움직임을 저도 쭉 추적을 해서 보고는 있지만요. 자, 이 누적 포지션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물 같은 경우는 옵션 시장에서 어떤 큰 의미를 찾는 뭐 그런 거보다는 뭐 조금 그냥 이 큰 판은 아니다. 그렇게 크게 만기를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는 그런 한 달이다라고 뭐 조금 그렇게 보시면 뭐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 증시 저 10분봉 코스피 시장 10분봉을 보면서 한번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을 먼저 짚어볼게요. 자, 코스피 시장 10분봉인데요. 조금 좀 연봉을 켰네요. 자, 이게 코스피 시장 연봉입니다. 나온 김에 한번 보세요. 주식시장은 계속 우상향하는 게 맞긴 맞아요. 하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흔들림들이 굉장히 크게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식시장에서는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이 흔들림에 지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흔들림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만 좀 갖는다라면 주식시장에서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자, 연봉 나온 김에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고요. 분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도 뭐 엊그저께도 마찬가지였었죠. 좀 올라서 시작했다가 좀 버티는 듯 하다가 오후장에 쭉 밀어버리는 모습. 어제 같은 경우도 아침에 좀 빵 떠서 시작했다가 조금 버티는가 싶더니 뭐 한 11시를 기점으로 좀 흔들리나 뭐 그런 생각이 들더니 자, 또다시 오후장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자, 여기서 뭐 한 가지 패턴을 조금 좀 공부 삼아 말씀드리면요. 자,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켄이란 사람이 만든 이론이 있는데, 각도론이라는 게 있어요. 각도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좀 깊이 들어가면 또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냥 간단히만 그 가장 핵심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각도 자체가요, 여러분. 위로 올라갈 때 각도하고 조정받을 때 각도 이런 걸 보면 어느 정도 흐름을 알 수도 있어요. 물론 100% 정확히 맞는 건 아닙니다. 어제가 굉장히 좀 그런 예였던 것 같아요. 자, 올라서 시작해서 옆으로 이렇게 좀 횡보를 했죠. 자, 빠질 때는 꽤 강한 강도로 이렇게 빠집니다. 그런데 반등이 나오는 과정, 그 과정에서 조금 밋밋하죠. 여기서는. 자, 이 하락 각도에 비해서 상승 각도가 밋밋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그 다음 파동에서는 급락하는, 쭉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온 겁니다.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맞아 들어갈 때가 많아요. 자, 10분봉 보면서 일단 흐름부터 조금 짚어봤고요. 1봉을 보면서 또 전략 말씀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은 뭐 똑같아요. 뭐 틀려질 게 그렇게 크게 없죠. 이 투자 전략이라는 게 시장의 변곡점만 딱 잡아내면, 그쵸? 뭐 한동안 그런 추세로 움직이는 거니까. 예를 들어 이때는 변곡점을 잡아서 이제 주식 사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그 시장이 뭐 한 석 달 가까이 이렇게 이어졌죠. 뭐 2달 반, 석 달 가까이. 자, 그런데 이쪽에서는 또 변화의 조짐이 조금 있었어요. 뭐? 자, 이 각도 자체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걸 대입해 보셔도 될 겁니다. 자, 보시면 올라갔던 각도보다 자, 이렇게 떨어졌어요. 자, 각도가 뭐 거의 비슷한 모습이죠. 그런데 나중에 반등 나오는 각도가 지금 밋밋한 모습이에요. 밋밋한 모습이기 때문에 물론 뭐 이거 하나로 뭐 결정을 할 수는 없습니다. 자, 밋밋한 모습이 나왔으니까 조금 좀 그 시장을 긍정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라는 거, 그런 부분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22평선 자체가 좀 꺾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계속 22평선에서 저항을 받는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결론이 나오는 거죠. 주식이 올라갔을 때 쫓아가면 어떻게 된다? 물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요. 자, 기회 봐서 조금 저점에 이렇게 분할 매수해서 어느 정도 수익 나면 정리하고 나오고 그런 형태로 하시고요. 또 이게 지금 제반 61평선 자체가 위쪽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에 같이 그렇게 급락한다라고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비추세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시장이 조금 추세 방향을 잡을 때까지는 말씀드렸던 대로 좀 이렇게 빠질 때 조금 분할 매수를 하셔서 좀 수익 나면 팔고 나오고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뭐 며칠간 지난주 정도서부터 시작해 갖고 계속 드렸던 전략 그거 그대로입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또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